요즘 그 초봄 늦겨울부터 초봄 사이에 강원도의 어떤 국도를 가다 보면 이러한 그 자작나무 숲이 몰려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게 될 텐데요. 이것을 사진으로 남으면 이렇게 찍을 수가 있죠. 근데 조금 그 자작나무의 특징인 흰색의 느낌을 좀 강조하기 위해서 배경을 어둡게 처리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배경 부분을 조금 더 어둡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카메라 로우라는 필터를 열어봅니다. 자, 카메라 로우를 열면 우측에 이제 조절 기능이 있죠. 여기에서 어두운 영역 부분의 조절 부위를 왼쪽으로 끌어내리면 배경 부분이 조금 더 아까보다 어두워지죠. 그 다음에 검정 계열도 한번 더 내려보겠습니다. 검정 계열. 자, 이 정도만 하더라도 대비 효과가 일어나면서 자작나무의 디테일함이 더 많이 살게 됩니다. 여기 상태에서 밝은 영역을 더 강조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밝은 영역, 그 자작나무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밝은 영역은 더 밝게, 어두운 영역은 더 어둡게, 이 정도로 조절을 하고, 그 다음에 조금 더 강조하고 싶으시면 대비 노출이 아니라 이거는 0이죠. 0으로 놓고 대비 부분을 더 강조시키면 어두운 거는 더 어둡고 밝은 곳은 더 밝게 이렇게 표현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확인 눌러보면 자, 그래서 컨트롤 Z를 눌러서 보정 전, 그다음에 컨트롤 쉬프트 Z를 눌러서 보정 후 이렇게 해서 자작나무의 질감을 더 그 톤을 통해서 명암 톤을 통해서 더 강조시키는 방법입니다. 지금 보면 약간 갈색 같은 것들이 보이죠. 그래서 그 갈색 부분을 조금 낮춰보면 약간 흑백 톤에 가깝겠죠. 그래서 채도를 좀 낮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에서 조정, 색조 채도 열고 채도 조절 부위에서 채도를 조금 더 낮춥니다. 자, 낮춰보면 이제는 갈색이 조금 무채색 쪽으로 많이 변화됐죠. 자, 확인. 그 다음에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게 되면 어두운 부분을 조금 더 눌러주기 위해서 닷지 도구를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왼쪽에 닷지 도구가 아니라 번 도구를 이용해서 사이즈를 대괄호 열기 버튼이죠. 열기 버튼을 통해서 사이즈를 조정한 다음에 어두워야 할 부분을 조금 더 문지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문질러서 어두운 부분을 조금 더 강조시킵니다. 자, 이렇게 강조시키고, 자, 이렇게 강조시키다 보면 처음에 보정 전의 그런 느낌보다 아마 자작나무의 느낌이 더 두드러지는 효과를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표현하고 싶다 그러면 지난번에 했던 필터의 하이패스 기능을 이용하면 되겠죠. 그래서 하이패스 레이어를 열고 레이어를 오른쪽 버튼 눌러서 레이어 복제 확인 누르시고 필터에서 기타 하이패스 여기에는 픽셀이 굉장히 가늘기 때문에 그 나뭇가지 같은 것들이 많기 때문에 한 2.5 정도만 살짝 줍니다. 확인 누르시고 레이어에서 표준 부분에 오버레이를 선택합니다. 오버레이를 선택해서 확대해 보게 되면 돋보기 툴을 이용해서 확대해 보죠. 배경 복사 레이어의 앞에 눈 부분을 꺼보면 약간 흐려지고 다시 키면 약간 선명해지죠. 그래서 하이패스를 통해서 선명도를 조금 높여준다. 이러한 개념입니다. 자, 그 다음 레이어를 합치면 되겠습니다. 배경 이미지 병합.
자, 그래서 작업 내역을 열어보고 맨 위에 이미지 아이콘 부분, 그 부분을 선택해서 처음에 이미지를 불러왔을 때의 느낌과 최종적으로 보정한 다음에 느낌을 확인해 보고 저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다른 사진을 한번 보정해 보겠습니다. 자, 이 사진은 바위의 질감을 표현한 사진인데요. 사진을 로우 파일로 촬영하신 분은 오히려 포토샵으로 바로 가시기 전에 이렇게 디지털 포토 프로페셔널이라는 그 캐논 카메라 전용 프로그램을 통해서 보정을 하고 가시는 것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어두운 부분 조절 그 도구 팔레트에서 로우 부분에 안부 어두운 부분을 어둡게 표현하고 밝은 부분을 밝게 표현해서 대비 효과를 좀 줄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색 온도를 통해서 전체적인 분위기의 컬러를 따뜻하게 갈 것인지 아니면 좀 차갑게 갈 것인지 선택을 하시고 가셔도 좋습니다. 자, 두 가지의 한번 이미지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는 푸른색, 두 가지 이미지를 가지고 나중에 합성을 해볼 텐데요. 푸른색 계열, 그 다음에 또 따뜻한 계열, 두 가지를 가지고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미지를 이제 그 차가운 부위에 색 온도를 조정한 이미지와 따뜻한 색으로 조정한 이미지 두 개를 불러왔는데 이 이미지에서 상단은 차가운 계열, 상단과 하단은 차가운 계열, 그다음에 중앙 부위에 빛이 들어오는 부분은 따뜻한 계열, 이런 식으로 해서 두 개의 이미지를 가지고 만드는 방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따뜻한 계열의 사진을 먼저 전체 선택 메뉴에서 모드, 그다음 편집 메뉴에서 복사, 컨트롤 C 누르시면 되죠. 그래서 이것은 필요 없으니까 닫고요. 그다음에 차가운 이미지에 와서 붙여넣기 하게 되면 레이어 1이라는 것이 생기죠. 그래서 레이어 1에서 상단 부분과 하단 부분을 가려주면, 투명도 있게 가려주면 배경이라는 것이 상단과 하단에 보이면서 상단과 하단이 푸른색 계열로 보이겠죠. 그렇게 묘사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레이어 마스크라는 것을 이용하는 방법인데요. 레이어 마스크는 하단에 보게 되면, 레이어 창 하단에 보게 되면 이렇게 세 번째의 아이콘이 바로 마스크 레이어입니다. 그래서 이 마스크 레이어를 선택을 해보면 레이어 옆에 또 하나의 레이어 이미지가 보이는데, 이 상태에서 이 레이어 마스크에는 밝은 색은 보이고 어두운 색은 안 보인다 라고 하는 거니까, 이 상단 부분 먼저 설명을 드리면, 상단에서 지금 따뜻한 계열의 이미지가 점차적으로 위로 올라가면서 파란색 계열로 보이는 거거든요. 즉 다시 말씀드리면, 현재 이미지에서 위로 올라가면서 이 따뜻한 레이어 1이 해당하는 이미지가 점차적으로 사라진다라는 겁니다. 사라져야 배경 이미지가 점차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부드럽게 사라지는 방법은 그라디언트 이 도구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라디언트 도구를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에 상단에서 앞쪽의 컬러를 이 하단 부분을 선택을 하면 색상이 나오는데, 색상을 배경색, 즉 붉은 검정색이죠. 검정색으로 선택하고, 아니면 여기 그 색상 아이콘을 선택하셔서 맨 좌측 하단으로 이렇게 마우스를 클릭하시게 되면 검정색으로 표시가 됩니다. 확인. 그래서 왜 검정색으로 표시하는 이유는, 검정색으로 가려졌다가 점차적으로 검정색이 옅어지면서 이미지가 보인다라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확인하시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검정색, 이쪽이 검정색이고 이쪽이 이제 투명하게 보이는 거죠. 클릭하고 쭉 드래그 합니다. 이렇게 드래그를 하게 되면, 사선으로 드래그 하게 되면
이쪽에 푸른색 계열이 좀 보이죠. 그래서 이쪽으로 조금 더 한 번에 더 해보겠습니다. 클릭, 드래그. 그러면 오른쪽이 조금 더 푸른색으로 보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하단도 클릭, 드래그해서 이 정도로만 드래그 하게 되면 하단도 이쪽에 있는 하단에 있는 따뜻한 계열의 레이어가 지금 여기에 보이는 것처럼 부드럽게 가려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검정색, 흰색이었다가 점차적으로 검정색으로 변하는 이 모습이 보였다가 점차적으로 가려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검은색은 해당 레이어에 있는 이미지가 안 보이는 부분이고, 흰색은 해당 레이어의 이미지가 보이는 곳입니다. 그래서 안 보이는 것은 배경 이미지가 비치는 질감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두 개의 색상이 절묘하게 겹쳐지는 그런 이미지 합성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두 개의 레이어를 일단은 합칩니다. 우측 메뉴에서 배경 이미지로 병합. 자, 이 상태에서 이쪽 상단 부분의 밝은 부분을 조금 더 어둡고 하단 부분은 더 어둡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하단 부분은 곡선 같은 툴을 이용해서 더 어둡게 해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를 먼저 배경을 복사합니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레이어 복제, 확인 누르시고 곡선에서 이미지 조정, 곡선을 열고 블랙 스포이드를 선택한 다음 하단을 클릭합니다. 하단이 완전히 블랙이 됐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적당한 톤을 찾으시면 됩니다. 다른 데까지도 보시면서 확인. 자, 그 다음에 이쪽 위까지 같이 어두워졌는데 위쪽에는 이 배경 레이어 갖고 있는 이미지가 있으니까 이만큼 반 정도는 가려 보겠습니다. 그래서 가리기 위해서 레이어 마스크를 또 선택합니다. 그 다음에 그라디언트 툴 이용해서 위에서부터 아래로, 그죠? 어두운 데서부터 이쪽이 어둡고 하단이 투명하게, 그래서 하단이 밝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만큼을 드래그합니다. 자, 그러면 다시 밝은 톤으로 올라왔죠. 그 다음 또다시 이미지를 합칩니다. 물론 나중에 최종적으로 다 합쳐도 되는데 일단은 합쳐 보겠습니다. 자, 합친 다음에 상단에 좀 밝은 부분을 죽여 줄게요. 그래서 레이어, 새 레이어를 하나 만듭니다. 새 레이어를 만드는데, 새 레이어를 만드는 이유는 상단 부분을 좀 어둡게 하기 위해서 덧칠을 할 겁니다. 즉 그라디언트 툴을 이용할 텐데요. 그라디언트 툴에서 먼저 색상을 상단의 푸른색 계열의 색상을 선택합니다. 아니면 화면 부분을, 이미지 부분을 클릭하면 이미지의 어두운 색, 이미지에 관련된 이러한 색상이, 적당한 색상이 선택이 되면 확인 누릅니다. 그 다음 그라디언트 툴을 이용해서 자, 클릭 드래그 이런 식으로 진행시킵니다. 자, 이렇게 표현되더라도 이것은 신경 쓸 것이 아니고, 표준에 보시게 되면 곱하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곱하기를 선택해 주면 현재 레이어 1이 갖고 있는 이미지와 배경과의 겹쳐보기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겹쳐보기를 어느 정도 할 것이냐, 그 다음에 이미지의 색상, 이쪽이 갖고 있는 색상 농도를 최종적으로 조정하기 위해서 색조 채도를 엽니다. 색조 채도를 열어서 채도를 좀 낮추고, 그 다음에 밝기를 조금 더 밝게. 자, 너무 어두우면 재미없으니까요. 자, 이 상태에서 이미지를 합치면 되겠죠. 배경 이미지, 배경으로 이미지 병합. 자, 그 다음에 상단 부분을 조금 더 어둡게 하기 위해서 번도구를 사용합니다. 번도구. 그 다음에 위쪽을 조금 더 어둡게 눌러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작업 내역에서 맨 처음 불러왔을 때의 느낌, 이미지 합성해서 최종적으로 보정한 느낌, 그래서 두 개를 비교해보고 원하시는 작업 톤을 만드신 다음 저장하시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최종적으로 또다시 색상을 보정하고 싶다, 아니면 명도를 보정하고 싶다 하시면 조정해서 곡선이나
또는 색조 채도를 열어서 추가적으로 원하는 스타일만큼 보정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 질감. 그래서 저는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